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중국 부양책입니다. 오늘 중국 쪽이 8거래일 만에 거래 재개를 했는데 중국 지수가 무슨 네.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제 회복 정책에 대한 패키지 발표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사실 네. 최근에 그동안 중국 소비주들 참 많이 올라와 줬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소문난 잔치였던 것인지 화장품 쪽이 네. 대표적으로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오늘 네. 8%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카지노 쪽도 사실 조금 애매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일단 전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컸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까지 넘어오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차트적으로 좀 먼저 보면은 중국 증시 이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간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국경일에 대한 휴일 이전까지는 상당히 빨랐고, 오늘 이제 이 국경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과연 이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는 얼마만큼 또 지켜볼까? 이제 오늘 큰 상승으로 출발했었고,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전강 후 약의 분위기 좀 흘러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플러스권은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중국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가 크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라고 해서 단발성의 뉴스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건 올해 초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거의 매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발표를 해줬는데 네. 이번의 반응은 상당히 남달랐습니다. 일단 연준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더 시너지로 해서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평가했던 거는 재정적 지원을 좀 더 추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빠졌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발표할 가능성이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거는 중국 증시가 이만큼 좀 크게 반응했다는 거는 중국 자금 내부의 자금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시장에 대한 관점을 다 끌어올면서 중국 증시에 집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의 효과는 어떤 것이 올 것이냐? 중국 증시에 계속 집중했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한다면 이제 그 자금들이 다른 아시아, 다른 신흥국 쪽으로 눈을 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장기화된다라면은 증시에는 정말 좀 큰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부양책 역시나 긍정적이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전태진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 증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갭상승이 10%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밀리겠다. 밀려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무슨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그리고 4%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단 음봉이 보였다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근데 물론 유의미해요. 상당히 1조 위안인가요? 상당히 큰 금액의 부양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보면 중국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과거에는 그럼 과연 중국이 부양책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었거든요. 부양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약한 흐름들, 물론 신흥국에 대한 자금 수급의 그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국 증시가 좀 더 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지금 기존에 발표했던 부양책보다 좀 더 자극적인 부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게 없어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경제 낙관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별거 없네 실망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불이 났는데 내 발에 붙은 불만 끝나고 해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시진핑 체제에 대한 그 확고한 그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흔들리게 되면 이 정책 입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재정 정책이라든지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면서 지금 어떻게 꾸역꾸역 메꾸고 있다라고 보는데 언젠간 이게 곪게 되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국이 한다 치더라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에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계속해서 자금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 과거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약간 좀 그런 기대감에 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좀 조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중국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보면 이제 우리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보면요, 중국 주식 올랐다고 해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보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증시는 우리 국내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계속 네. 보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좀 약간 상반된 의견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중앙권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코스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이 안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네. 사실 단기적인 효과는 증시에 보였고 이것이 이제 장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중국 소비주 종목들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앞으로의 네. 흐름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섹터나 관련주 전략도 저희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자재 네. 가격 자체도 아무래도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였는데 좀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국내 관련주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된다고 봐요. 우선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네. 사실은 지금 뭐 화장품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더 볼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보지 말자 보자라는 측면보다는 좀 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지수를 먼저 보자는 이야기로 드린 것이고요. 화장품과 이제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맹목적인 V자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지켜보자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다시 주가가 올라갔던 걸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봐도 괜찮다. 다만 이제 선호한다라면은 원자재 쪽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자. 이유는요, 지금 중국에 대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저는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에서 B컷에 대한 이 조치를 진행을 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해방된 느낌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경기 동향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위안화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되면서 그 압박감이 조금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유동성이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효과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는 지금 증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낙수 효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 증시의 이와 같은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강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모멘텀을 또 챙겨볼 수 있는 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저는 좀 점진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쪽 앞으로도 지켜봐야 한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장품과 카지노, 이 소비주 내에서도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태진 파트너는 어떤 섹터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방금 전에 그 원자재 말씀하셔가지고 네. 솔직히 이구산업하고 조일 알루미늄 똑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차트를 또 보고 두 분이 있었는데. 겹치시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내 포트에 이 종목을 담을까라고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안 담을 것 같아요. 그냥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은 솔직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바운더, 이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 그 관군제라든지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일정에 대한 소화를 좀 원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 포트에 담기에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카지노, 여행, 화장품 가릴 것 없이 좀처럼 저희 국내 증시에는 온기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한국도 어쨌거나 투심이 반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항공편이 증편되는 이슈까지 최근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네. 걸까요? 저는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당장에 내일부터 화장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추가 알파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지만은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지준율 인하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피력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을 때도 지금 이제 기대되는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크게 써먹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조치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지시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양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온다면 더할 없이 좋을 것인데 일단 지준율 인하부터 따져본다면은 결국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남겨놓으면서 소비를 좀 촉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이나 그리고 중상층이 상승하는 그런 소비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제는 중국인들에 대한 방안 이벤트를 봤을 때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과거에 비중국향으로 봤던 화장품도 이제는 중국향에 대한 내용들 좀 챙겨봐야 될 때가 왔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에 대한 소비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무조건 카지노 쪽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카지노주 뭐 국내 같은 네.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 새 약간 2% 남짓 오르고 말고 있다고 하는데 왜 네. 그런 걸까요? 카지노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좀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 GK라고 좀 다른 결이라고 봐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규제 완화가 나와서 상당히 좀 큰 움직임이 나왔고 기간적인 조정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로 통해서 주가가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 동안은 국경절 이후 국경절 휴일 동안에는 주가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국정일이 지나고 나서 네. 세로 뉴스처럼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했는데 저는 주가가 좀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전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저한테 베스트 원픽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된다. 이야기에 대한 흐름들 모멘텀은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자 이렇게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